리프사 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사가 최근에 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리프사는 최근에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리얼 유즈 케이스에 대한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우리들한테 와닿는 단어 선택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XIP,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에셋인 XIP는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과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비즈니스에.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다 실제로 사용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탄생되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목적과 다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아직 사용되려면 거리가 먼 것들, 아직, 그러니까 리브라처럼 종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이미 스캠으로 판명 나왔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들, 뭐 다양하게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안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리프사가 갖는 장점은 실제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머니그램 같은 세계적인 송금업체가 바로 XRP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좀 잠깐 볼 텐데요. 일단은 빗소의 볼륨부터 잠깐 보시죠. 이 빗소 볼륨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때쯤부터 보는 게 좋겠죠? 한 7월 말쯤. 이때쯤부터 보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은 이 8월 초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거든요? 머니그램이 공지를 합니다. 이때 파트너십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딱 지금 9월, 그러니까 8월 초 되면서 조금 느린 게 보이죠, 평균적으로. 눈대중으로 봐도 평균이 느린 게 보여요. 보이는데 쭉 오다가 9월 되니까 좀 더 평균치가 올라온 게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평균치가 더 끌어올려진 거. 그리고 이거를 더 긴 기간으로 보면 확실히 확연해 보여요. 이 보면은 6달치로 갈까요? 이때는 거의 바닥이거든요, 이때는. 근데 이때쯤 와서 좀 더 굵어지고, 더 점점 굵어지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뭘 봐도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게, 어차피 비트스탬프라던가 비트렉스도 있는데, 솔직히 비트렉스 거의 안 써갖고 그냥 비트렉스 생략을 해버릴게요.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넘어가는 XRP 개수를 체크하면은 이 흐름을 봐도 엑스라피드의 볼륨에 관련된 게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까체리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고 비트스탬프 찍고 빗소로 가는 거 찍어서 누르면은 그래프로 보기 좋게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무려 2017년 때부터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올해 것만 볼게요. 이쯤부터 쪼갤까요? 보이시죠? 어차피 엑스라피드 특성상 비트스탬프에서 XRP 구매해서 빗소로 넘어갈 때 당연히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XRP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 느는 게 보이죠? 평균치가 점점 평균이 높아지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엑스라피드 사용량이 리프사의 말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엑스라피드 볼륨은 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그래서 확실히 그냥 말로만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 이런 지금 보시는 자료를 통해서도 XRP 브릿지 되는 볼륨이 늘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하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하루에 뭐 가장 최근에 많이 이동했을 때는 한 370만 개 정도거든요. 그러면 370만 개면은 금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잠깐 계산해 볼까요? 300원 계산할까요? 3천만, 9억? 9억 정도? 9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써줘서 10억이라고 가정해 줄 수 있겠네요. 10억 정도 쓴다, 하루에. 그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참 멀었죠. 10억이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까지 달하려면은 확실히 먼 건 맞는데, 이런 것 또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엑스라피드 사용량이 없었던 거잖아요. 전에는 아예 엑스라피드 제품이 없은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수해 때 10월 초에 이 엑스라피드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됐죠. 근데 명확하게도 이 제품이 출시될 때 역시도 어느 나라도 선뜻 엑스라피드 합법이니까 금융권에서 마음대로 막 써라, 안티모니 론더링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안심하고 써, 합법이야,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찌저찌 써갖고, 솔직히 머니그램은 사실 돈으로 엮었기 때문에 이제 쓰고는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프사랑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원 해결을 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한나라시에 죽자, 뭐 완전 도원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팔다리 하나쯤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혈맹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긴 하죠. 어쨌든 이제 머니그램이 쓰면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볼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제적인 리프사가 방금 얘기한 건 실제적인 사용, 실제적인 고객이 존재한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 우리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통해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리프사의 뻥은 아닌 거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지금 보시는 미국과 멕시코 구간을 뺀 나머지에서는 필리핀 구간이 열렸지만 실제적으로 큰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샌드프렌드 뭐하고 있니? 듣고 있니? 너희 살아는 있는 거야? 숨을 쉬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거의 미비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입장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기에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거 굳이 써야 돼? 지금 하는 걸로도 수익도 잘 나는데 이거 굳이 위험하게 도전해봐야 돼? 그럴 이유 없잖아. 이런 규제나 이제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리스크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 기존의 방법도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돈을 써가면서 도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바로 법적인 규제가 장벽이 심하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정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프사가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거든요. 공개 서한도 미 의회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같이 일할, 그리고 이런 미국의 크립토 에셋 관련된 액트, 법 작업을 했던 사람은 실제로 리프사에 채용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현실은 여전히 많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정리된다는 그런 낌새라던가 그런 상황도 아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상당히 뭔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는 리프사가 분명히 작년 말에 정리를 하는 그 순간에 리프 CEO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레귤레이션 관련된 게 분명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정리된 게 없다. 미국, 너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국 정부. 너희 기대했는데 야, 옆나라 영국이나 막 싱가포르 이런데, 태국은 다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냐? 중국한테 시장 뺏기고 싶어? 막 이러면서 되게 투덜거렸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미 4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분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이랑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물론 아까 보신 최근 소식 때 그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XRP를 명확하게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정해준 거는 참 진취적인 일이지만, 아직 중요한 미국 시장이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리프사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죠. 아까 얘기한 유스 케이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통해서 이런 약간 혼돈의 시기에 실제 고객이 이런 법에 있어서 뭔가 저촉하는 부분 없이,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에 저촉하는 거 전혀 없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죠? 머니그램이었습니다. 네, 머니그램과 돈을 결의했죠. 한나라시의 죽자 해갖고 지금 전략적인 파트너가 돼서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서 지금 풀어내고 싶어하는 거를 얼마 전에 인터뷰 내용을 본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서 브리건 메디건이 얘기했죠. 브리앤 메디건. 그 사람도 실제적으로 practical use case를 되게 강조를 하면서 이 모든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 거에서 실제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리프사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게. 좋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할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리프사가 XI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리프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떤 게 포인트가 될 거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최근 소식 말씀드리면서 지금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리프사가 주장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시장에 먹히는가, 이거에 관련된 실제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였죠? 아까 보셨던 거 머니그램 3분기 보고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겁니다. 당연하게도 정말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자, 머니그램이 지금 엑스라피드를 쓰는 거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제재를 받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불법이었으면 이미 제재를 받았겠죠. 지금 굉장히 계속 쓰고 있는 걸 보면은 당연히 불법은 아니니까 열심히 쓰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법적인 거에서는 지금 당장은 뭔가 장애물이 없어요. 머니그램이 쓰면 있어서.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썼는데 3분기 보고서에 실적이 나온다. 엑스라피드로 인해서 혜택을 낳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베뉴, 그러니까 뭔가 수익이 늘어났다던가, 또는 리프사가 주장하는 프리펀딩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적어도 멕시코에 있는 페소 그리고 달러 이 사이 구간에 머니그램이 송금함에 있어서 기존에 프리펀딩 했던 돈을 꺼내갖고 다른 데다가 막 투자를 하든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어져서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게 있다. 이거 역시도 엑스라피드에 대한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게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방금 말한 프리펀딩 문제, 그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면은 그게 당연히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날 테고요. 머니그램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밖에 없어지겠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5살짜리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확인된다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쓸 때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예정되어 있는 브라질 구간 열리고요, 그리고 일본 구간도 열리고 또 다른 나라 구간들이 하나둘씩 열립니다. 그럼 머니그램 입장에서는 쓰겠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들 회사 실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 아마 이 영향인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머니그램 주식이 리프사의 파트너 관계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죠. 요즘에는 아무도 안 올려주셔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까지 올라가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쓰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머니그램이 쓰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머니그램 CEO 인터뷰 내용인데, 자,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이 머니그램 CEO거든요. 이 알렉스라는 사람. 자,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리프사의 솔루션 엑스라피드의 온디맨드 상당히 좋다. 좋은데 문제는 달러, 멕시코 페소 구간 이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유동성이 아직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습니다.
오더북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오더북이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요. 한 방에 송금을 큰 금액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누적이 지금 한 80만 개, 여기까지 누적 한 100만 개거든요. 100만이면은 한 방에 한 3억. 근데 여기까지 와서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끝까지 합쳤을 때 100만 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에까지 해서 사버리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엑스라피드 효율이. 그래서 사실 이 앞쪽에 스프레드 가장 안쪽에 있는 애들만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30만 개, 5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까지만 쳐야 되는데 이거 5만 개, 이거 8만 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최고의 효율로 엑스라피드 송금할 수 있는 거는 한 50만 개면 얼마죠? 500만, 5천만, 한 1억? 한 방에 효율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거 한 1억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돌아가서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유동성 부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요 세 가지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법정화폐처럼 만들자는 건데, 자, 여기 유동성이 있고요. 뭔가 원하는 걸로 바로바로 교환이 돼야지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 엑스라피드 같은 그런 XRP 브릿지 형태로 사용되는 거고, 이게 수요를 끌어내주고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유동성을 늘려준다. 이 그림이거든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컨셉이. 자, 아까 머니그램 CEO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반대로, 근데 우리 머니그램 뭘 갖고 있다? 유동성을 갖고 있다. 법정화폐 유동성. 머니그램 고객은 전 세계에 있고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한테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송금을 해달라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요, 머니그램이 직접, 결국에 리프사가 바라는 건 이제 은행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 머니그램을 통해서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머니그램은 여기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엑스라피드 써주고만 있잖아요. 근데 이 역할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역할, 자연스럽게도. 그러니까 머니그램한테 너한테 도움 안 되는데 우리 리프사를 위해서 희생해줘. 너희가 희생해줘. 이것 좀 해줘라. 그냥 일방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리프사는 머니그램을 통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우리 SEC의 리프사 머니그램의 계약서가 보였잖아요. 그 내용을 봤지만은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계약서에. 엑스라피드 이 볼륨까지만 써 있습니다. 이 볼륨을 해줘라. 사용을 해야만 볼륨이 늘어나니까 이 사용까지만 해줘라. 이것만 돼 있거든요. 리프사가 바라는 거는 본인들이 뭐 강요하거나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까지 가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머니그램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오더북 갑자기 왜 죽었냐? 야, 일어나. 뭐 이거 납작콩 됐어요. 일어나. 아니, 이거 왜 이러죠, 얘? 납작콩 됐네? 저기요? 일어나세요, 여기. 너무 납작콩에서 이거 갖고 설명하기 좀 거시기한데요? 아니, 이쪽이 납작콩해졌네요? 자,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엑스라피드 쓰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가 시장 가격이죠, 지금? 5.05가. 자, 엑스라피드 쓰면은, 보세요. 비트스탬프에서는 여기 XRP 파는 주문 있잖아요. 마켓메이커들 오더북에 올려준 파는 주문 중에 가장 그나마 싸게 파는 애한테 살 거 아니야. 이 오더북에서 유동성 이용해갖고.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빗소로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팔 거 아니에요. XRP를 최대한 비싸게 사주는 쪽한테 팔아야지 여기 이 갭만큼의 손실만 발생하고 송금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시장 가격에 사서 시장 가격에 되파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 한 푼의 손실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다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는 게 도움이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JPN 코인 같은 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네 JPN 코인 하나가 가치를 고정해놨잖아요. 1달러입니다. 우리가 교환해줄게요. 이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안티들이나 또는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 뭐야, 엑스라피드 이거 스프레드 차이만큼 손실 발생하는데 뭐야, 스테이블 코인이 짱이네? 그냥 이거 손실 없이 그냥 송금 되잖아.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XRP가 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스테이블 코인과 XRP 비교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단점, 반면에 XRP가 갖는 장점 뭐라고 했죠?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CBDC도 마찬가지입니다. CBDC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명확히 아셔야지 시장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로 JPN 코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거는 1달러 고정이라 한계가 1달러 고정이라 손실이 없습니다. 교환에서. 근데 이 교환의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건 누구밖에 없다? JP 모르건밖에 없다. 여기 마켓메이커가 생길 수 있나요? 1대1로 교환해주면은 마켓메이커가 수익을 어디서 얻죠?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1대1로 교환해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해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켓메이커들한테 수익이 중요한데 수익이 없으면 마켓메이커 할 필요 없죠. 그러면 JP 모르건만 해야 되는데 얘네만 하면 유동성이 많이 안 생기겠죠. 반면에 XRP는 가격이 변하는 네이티브 에셋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요거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그 위아래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해서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제공해준 대가로 나한테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의 돈을 지불해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는 유동성 바로 이용해서 교환이 가능하니까 좋고, 나는 너한테 유동성을 제공해준 대가로, 그리고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을 들고 있으면은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안아야 되잖아요. 대신 안아주는 거죠. 내가 안는 대가 플러스 유동성 제공하는 대가로 너는 스프레드 차이만큼의 나한테 비용을 줘라. 내가 그만큼의 이익을 보겠다. 대신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내가 안을 거고, 그리고 유동성도 제공해 줄게. 서로 교환이죠. 조건 맞는 만남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사될 때 실제로 마켓메이커들이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안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유동성을 제공해줬을 때 써주는 그 볼륨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볼륨만큼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XRP 자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른 거, 각기 갖는 장단점이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켓메이커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켓메이커가 그냥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리프사가 제발 좀 와주세요, 우리가 XRP 에어드랍 해줄게,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브리앤 메디건도 얘기했듯이 그냥 마켓메이커들 실제로 활동하는 거 확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준 것도 아닌데 실제로 머니그램이 씀으로써 마켓메이커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거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엑스라피드 볼륨이 더 탄생해주면은 마켓메이커들이 또 수익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그건 수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봐라, 볼륨이 늘어나네. 그럼 우리가 유동성을 더 대주면은 우리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엑스라피드 쓰는 쪽에서, XRP 브릿지 쓰는 쪽에서는 야, 이거 한 번에 많은 금액도 옮길 수 있는데, 야, 이거 더 써볼까? 서로 누이즈코 매부즈코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 가지 원의 사이클이 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갖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머니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각 나라 전 세계에 있는 화폐의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건 거죠. 고객 입장이니까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리프사가 머니그램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머니그램은 전 세계의 화폐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뭐를 할 수 있나요? 그 화폐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걸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멕시코 달러로 해야겠네. 자, 달러를 들고 있을 텐데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달러를 취급해주는 비트 스탬프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주문을 걸죠.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뭐를 한다? XRP 산다고 주문을 해놓을 수 있겠죠. 달러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시장 창출이 되면은 엑스라피드 쓰니까 이 유동성을 대줄 때 이게 주문이 처리가 되겠죠. 엑스라피드 사용이 많아질수록 이거는 더 금방 될 겁니다. 본인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엑스RP를 사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들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산 거를 본인들이 송금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엑스라피드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엑스라피드 고객으로서 그냥 XRP를 홀딩 안 하고 쓰면은 여기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갖고 빗소에 와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되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손실이 나요. 금액이 똑같은 가격에 사서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지 쌤쌤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더 비싸게 샀다가 더 싼 가격에 팔아버리니까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XRP를 쓸 때는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손실이라고 표현해서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거 지금 금융 시스템이 쓰는 송금보다 이렇게 해도 더 저렴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XRP 직접 홀딩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머니그램이 마켓메이커, 본인들이 법정화폐 유동성을 활용해서 마켓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사잖아요. 그죠? 시장 가격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에서 XRP를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로 바로 송금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격에 또 팔겠죠. 바로. 네. 물론 오더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와서 바로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같은 가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스프레드에서 오는 손실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게 의미를 아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거의 같은 가격에 송금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서 XRP 더미를 보유하면서 송금을 해버리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 얘기는 머니그램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엑스라피드 쓸 때도 짱이었는데 짱짱맨이었거든요. 하지만 요만큼의 코스트 비용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죠?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XRP 더미를 보유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어느 나라의 법정화폐든 이 유동성만 있다면, 뭐 예를 들면은 원화, 한국에서 XRP 대비 원화의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성같이 그런 곳만 있다면 그냥 바로 교환하면 돼요. XRP 들고 있다가 야 한국에 송금? 자 가자! 하고 그냥 거기 가갖고 교환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바로 송금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 네. 굉장히 편리한 거거든요. 리프사는 이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머니그램을 통해서. 여기까지도. 그러면 진짜 이건 시너지 폭발하는 그림이거든요. 왜냐면은 XRP로 직접 송금하는 고객이 본인이 마켓메이커 역할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시장이 형성된다는 의미고요. 외환시장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외환시장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시중은행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거든요. 서로.
역할을 동시에 여러 개 해요. 외환시장에서도 본인들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유동성을 쓰기도 하고 하는 게 실제로 오늘날의 외환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리프사는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머니그램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RP도 외환시장에서의 하나의 커런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만 만들어지면은 안정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볼륨을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향해 가고 있고,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 계속 설명된 이 그림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인터뷰 때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규제 장벽에 막혀서 뭔가 빨리 고객들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우린 다 준비됐는데, 이게 기존의 방식보다 저렴하고 빠른 거 우린 자신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했다? 머니그램. 오케이, 너 세계 탑급인 송금업체 너희 우리랑 좀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랑 당장 도원 해결이 하자 해갖고 데려와서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 맺고 사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제 장벽이 오늘날까지 아직 클리어하지 않지만 그런 도원 해결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머니그램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써서 이제 본격적으로 쓴 게 2달 지나서 이제 그 2달 쓴 분기의 보고서가 11월 7일 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2달 동안 쓴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결과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요. 지금 이 그림으로 이어지는 게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인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11월 머니그램 3분기 보고서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다? 이 마켓메이커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마켓메이커들 늘어나는 거 지난번에 브리앤 매디건이 그런 포럼에서 얘기했듯이 뭐 리프사가 직접 밝히든지 또는 아니면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들이? 요거 XRP 헤드 파트너 거래소의 오더북이 두꺼워지는 걸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두꺼워지면 마켓메이커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동성 늘어났을 때 XRP 사용 볼륨은 뭘로 체크할 수 있나요? 아까 보신 거 이렇게 까치리님이나 해외 아니면 뭐 여러 명 있죠. 몇몇 분들 이제 만들어주는 사이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분들은 이제 까체리님 걸 보는 게 편하고요. 이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파트너 거래소가 이동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거 보면 돼요. 계속 이게 늘어가고 있는지 줄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들이 늘어났을 때 그 새로운 고객에 따라서 이런 파트너 거래소 간에 XRP들 때문에 XRP 이동하는 것들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리프사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프랙티컬 유스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규제 장벽을 기다리기엔 너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선택한 게 그냥 실제 사용으로서 우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야,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품이라고? 아니야. 우린 실제 고객과 실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보는 이런 케이스들, 사용 사례가 있어. 우린 실사용 사례로서 보여주겠다. 이게 시큐리티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유틸리티 토큰이고 실제로 세틀먼트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인 걸 보여주겠다. 디지털 에셋인 걸 보여주겠다. 이 전략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앞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그 포인트거든요. 제 뷰예요. 제 관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못할지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드렸는데요. 벌써 10시 반쯤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만 저 물 한 잔 마시고 이어서 Q&A 길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